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110일의 주말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읽어볼 텐데 이번 주에도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오. 저희의 자당씨님께서 또 해주셨어요? 네, 자유로운 당근씨님께서 네. 이번에는 그 이름에 네. 사랑해요까지 적어주셨습니다. 아마 감동. 저희가 업로드 날짜를 비교해보면 네. 저번 에피소드에서 네. 자당씨님의 댓글이랑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해서 반가우셔가지고 저희에게 사랑 고백을 해주신 게 아닌가 감히 상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 고백 너무 환영입니다.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네. 전사 아닙니까? 전사. 맞습니다. 아니, 최근에도 댓글을 많이 또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매번 보고 이제 네. 공유드리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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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포스카11님께서도 늘 그렇듯이 또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카11님의 감사를 유랑님께서 그 댓글까지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포스카11님께서 이 세상 소비 저 세상 소비 편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소비 꿀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방송을 들으시고 라마 수면 양말을 신고 아버지의 만두라는 그 인간극장인가요? 네. 네, 인간극장 에피소드를 보시면서 까먹는 망고 젤리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3종 세트로 그러니까. 소비의 끝판왕 저희의 아주 꿀템 종합 세트. 네.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고 그것도 사진으로 다 맞습니다. 네. 나타나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네.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센트님이 소개해주신 네. 라마 수면 양말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은 맞아요. 청취자분들께서 인증을 해주셨어요. 혹시 저희 내부에서 구매하신 분 계십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네. 순트님이 얘기할 때는 하나도 안 흔들렸거든요. 네. 근데 댓글에서 인증해 주시는 거 보고 진짜 좋은가? 아니 유랑님 하신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저는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까지 네.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지금도 사고 싶은 마음은 100이거든요. 올 겨울 다 가겠네 그러다가. 맞아요. 한 2월쯤에 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인증해 주시는 거 보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정말 열화 같은 사진이 올라와서 저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고. 진짜 맞았어요. 그래서 맞아.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진짜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쵸.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조금 더 네. 저도 좀 아쉽더라고. 왜요? 내 인생템들을 네. 그때 조금 더 생각해 올 걸. 그러니까요. 이거 봐요. 후회된다니까요.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비비안에서 뭐 광고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센터님 지분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포스카일레님께서 이렇게 그 사진 안에 다 담겨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네. 그 신동부다님께서는 신동이 발이랑 맞아요. 엄마랑 그리고 본인 발을 찍으셨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또 네. 관뚜껑님께서는 아버지의 만두 시청하신 것도 인증해 주시고 네. 하셔가지고 네. 월간 리서트가 꽤나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 상큼따구님께서도 맞아요. 유생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상큼따구님께서도 라마 양말 사신 것 같고 네. 그 수면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멜라크리즈 제품 어떤 거 사면 되는지 여쭤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이거 사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유생님하고 제 지인도 네. 그거를 유생님한테 또 같이 있는 카톡방에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제품인지를. 네. 그래서 되게 수면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내부에는 아직 구매하신 분은 없고. 저는 잠을 잘 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요. 네. 구매는 제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저도 뭐 좀 귀찮아가지고 밀어오고 있는데 상큼따구님의 댓글을 보고 또 반성했습니다. 구매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요새도 내년쯤에 빈말이다 빈말. 오늘도 잠을 설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지각을 해가지고 그 얘기합니까? 이것들을 맞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이제 이마에 다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이마요? 유랑 몇 분. 언제 지워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네. 순트님도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가영직님 댓글을 보려고 하는데요. 강아지 사진을 너무 귀여운 애들로 올려주셔가지고 네. 저는 댓글 이제 맨날 보거든요. 이 댓글 찾아서 막 내려가요. 보고 다시 끌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귀여운 강아지 사진들 올려주셨고, 그리고 스트레스 편에서 어떤 것이 스트레스냐라고 유생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가영직님은 실수로 같은 일을 2번 하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댓글 잘 읽었습니다. 가영직님께서 동물 사진을 올려주실 때도 있고 네. 그냥 텍스트로만 이렇게 적어주실 때도 있는데 네. 느낌이 묘하게 달라가지고 맞아요. 신기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순트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매일 댓글을 보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날도 많은데 네. 언제나 그렇듯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그러면 댓글 남겨주신 분들을 말씀드리면 항상 와주시는 가영직님, 포스카11님, 피노키오 K님, 모르겠다님, 신동부다님, 용용용용용용님, KKK님, 유쾌한 은가은가님, 관뚜껑님, 영구씨님, DJ 띠오님, 상큼따구님, 그리고 자유로운 당근씨님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나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월간 인서트 탓이 아닐까. 덕이 아닐까. 그렇죠. 네. 의외로 잘된 모습에 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거는 좀 저조차도 불안했거든요. 다음 월간 인서트 때도 한번 기대해보고 네. 오늘은 주말편의 3번째 시간인데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뭔가요? 저희가 주말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말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를 들고 왔습니다. 뭘까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남이요? 네, 무슨 제가 만남? 이성 간의 만남이죠. 사랑을 하는 만남을 얘기해 볼 건데 그 월간 인서트 시즌3 처음이었나요? 네. 그때 시즌3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소개팅이나 네. 결혼정보회사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마침 주말편에 이렇게 할 게 없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주말에 생각해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꾸며보면서 네. 아름다운 겨울을 맞이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만남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서 그러한 만남의 형태가 네.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토론해 볼 겁니다. 오, 너무 재밌겠는데요? 궁금하다. 너무 재밌겠다. 매기는 너무 겁니까? 기대돼요. 매기는 반응입니까? 아니. 만남이라 그러니까 너무 좀 이상한데? 그래. 아저씨 같아. 노사연 씨 불러올 것 같은데. 이거 좀 유쾌하게 표현할 방법 없나? 좀 세련되게? 제가 찾지 못해서 만남이라고 한 건데. 또 마땅히 없긴 하네요. 이게 만남에 대한 이상한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노사연 씨의 노래가 자꾸 생각나고. 그 노래 좋죠. 그거 뭐였지? 기억은 안 나는데 좋아요.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게 만남이에요? 그거예요? 네. 뭐 이상한 얘기 그만하시고요. 시작을 해보면 뭐 좀 어감이 이상할지라도 오늘은 만남으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서는 특이한 만남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이한 만남이요? 뭐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라고 해도 특이한 소개팅을 해봤거나 아. 아니면 뭐 학창 시절에 생각해보면 미팅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다른 거를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성을 처음에 만나게 된 사례가 있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사귀어도 좋고 안 사귀어도 좋으니까 그 사람과 어떤 이러이러한 만남을 했는데 네. 좀 신기했다. 저는 여행 가서 저는 길게 여행 가면은 네. 젊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게스트하우스에 쭉 머물면서 거기서 일도 좀 돕고 그 사장님이랑도 좀 친해지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걸 즐겨 한 시기가 있었어요. 네.
대학생 때.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 만남의 기회가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러니까 여행객과 같이 일하는 사람과 정말 많아요. 다. 정말 거기는 정말 그 장이에요. 만남의 장. 몇 살 때입니까? 20대 초반이죠. 네.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뭐 길게 장기간 연애를 한 경험은 없는데 네. 이제 막 놀러 가고 어딜요? 그냥 놀러 나가고 그러니까 여행지니까 그 지역에서 여행지가 막 바닷가 가고 그러면 뭐 이성과의 만남까지 이어지진 않아도 그쵸. 설레는 경험은 썸같이 그런 뭔가 뭔가 뭐 간질간질한 그런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또 겁쟁이여가지고 막 길게 못 만나겠더라고요. 왜냐면 누군지 잘 모르고 신원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신원을 안다고 해도 그게 뭐 진짠지도 모르고 겁이 나서 길게 만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이렇게 몇 시간 또는 뭐 하루 이틀 그냥 같이 놀러 나가서 바닷가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동안 연인이 된 거예요? 연인 아니죠. 네. 그냥 손 잡아요?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손 잡아요? 손 안 잡죠. 손 안 잡아요? 손 안 잡죠. 손 왜 잡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간질간질한 그런 친구이면서 약간 조금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은 있지만 그쵸. 여지도 좀 주면서 하지만 우린 안 돼. 막 이러면서 신나셨네. 왜냐면 우린 여행지에서 만났으니까 이러면서 그렇죠. 뭐 어디였어요? 그 지역은? 전국 방방곡곡인데요. 여러 곳을 해본 거죠? 저 내일로 다니고 그러면은 네. 근데 재밌겠다. 그리고 해외 가서도 전 유럽 가서도 젊을 때는 장기간 묵으면서 한인 숙소 같은데 묵은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도 이제 한국인들 만나면 반가우니까 만나서 저녁에 뭐 식사하고 뭐 다 같이 모여서 술 한잔하고 다 같이 얘기 나누다가 뭐 이렇게 둘이 마음 맞고 시간 맞으면은 미술관 같이 갈래요? 하면 같이 가고. 오, 좋다. 맞아, 궁금한 거. 네. 근데 장기간 연애로 이어지지 않은 건 그럴 만한 사람들을 못 만나서일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공간 혹은 그런 만남에서 오는 불신이라 그럴까요?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네. 두 개 다죠. 그걸 이겨내는 정도로 좋은 사람과 끌리는 사람을 만났으면 그쵸, 만났겠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여행지가 주는 설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상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간질간질한 감정을 더 극대화시켰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보고 싶다. 나는 해본 적이 없어. 못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물란하게 살고 싶다 했잖아요. 물란 아니에요, 이거. 이게 뭐 물란이야? 아니, 내가 그때 얘기한 물란이 이런 거야. 진짜? 이게 물란한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란이라는 단어가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되게 뭔가 낭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순수한 기억이라고요. 그래, 낭만이라고 하자. 그런 낭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부럽다. 부럽죠. 저도 되게 좋은 기억이에요. 근데 지금 나이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네. 유랑님도 여행 자주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많이 가본 적이 없고 저는 의외로 되게 폐쇄적인 사람이라서 게스트하우스에 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다른 손님들과 뭔가 이렇게 교류를 해본 적이 아예 없어요. 그래? 네. 해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 네. 너는 굳이? 막 미칠 것 같은데 지금. 해보고 싶어서. 예약해. 너무 궁금하지 않아? 제주 추천합니다. 제주. 그럼 유랑님 뭐 없어요? 저요? 만남. 저는 그 취재원과 기자의 입장으로서 만나본 적 있어요. 제가 취재원이고. 본인이 취재원일 때?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을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취재를 하러 오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만남이 계속 됐었던 거죠. 둘 다 호감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나본 적이 한 번 있고. 그래서 연애를 하신 거예요? 네, 되게 오래 했었어요. 한 2년 했나? 네. 그럼 그 사람이 약간 본인의 말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보고 한번 뭐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고 밥 먹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기한데요? 한번 도전해봐요. 이것보다는 저는 게스트하우스가 조금 더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당근 거래하다가 만나본 적 있어요. 당근. 요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비슷한 거네요. 취재원분하고. 당근으로. 아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나 본데 본인이? 그건 아닌데 저도 금사빠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신기하네. 네. 유생님은요?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두 분 말씀하신 거 듣다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네. 저는 교회 한참 이제 열성적으로 교회를 다닐 때 네.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종교적인 얘기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또 우리 교회는 싫은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보다가 크리스천 데이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거 이따 나오는데. 아 그래요? 한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다운받고 그걸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팅 어플인데 네. 그 기독교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인 인증을 해야지 네. 만날 수 있는 그런 어플이잖아요. 네, 뭐 인증도 이렇게 뭐 좀 허접하긴 한데 아무튼 다른 뭐 소개팅 앱에 비하면은 좀 조악하긴 해요. 근데 네. 그래도 다 거기 있는 어쨌든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 그 당시에 만족도가 꽤 높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오래 전입니까? 오래 전입니다. 네. 근데 되게 괜찮다. 괜찮죠. 그러게요. 네. 그 실제로 교인들 많이 써요. 사용자 수가 많나요? 사용자 수가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 기독교 같은 경우는 좀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있고 오히려 같은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네. 같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도 아직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타 교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조금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오, 신기하다. 그 뒤에 그래서 또 카톡이 오는 거예요. 이번엔 크리스천 메이트란 데서 오는 거예요. 거기 뭐냐면은 약간 그 가연이라든지 뭐 듀오 이런 회사인 거예요. 조금 그 윗단계네요. 네, 그래서 뭐 얼마를 내면은 누구 소개 직접 해준다 그러고 조건 많은 사람 해준다 이런 것도 받아본 적 있는데 처음에 서비스를 몇 명 해주고 뭐 그 다음부터 네. 돈 내라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네. 오, 처음 벌써부터 들어봐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그 언제였더라? 랍스터 때였나요? 네. 맞아요. 그때 만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눴었잖아요. 네. 각자 지향하는 만남의 형태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도 네. 했었나요? 기억이 왜 나지? 그 소개팅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소개팅에 대한 각자의 인식. 네. 그래서 나는 뭐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다. 혹은 소개팅과 같은 인위적인 만남도 상관없다. 이런 것들을 그때 간단히 얘기를 나눴었는데 조금 더 구체화해봐서 본인이 지향하는 만남의 종류는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뭐 유랑님은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자연스럽게 만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만남도 썩 거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만남 아닌가요? 그런가? 그러니까 유랑님이 거, 생각하는 인위적인 만남은 소개팅 같이 각 잡고 만나는 거고 네네.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니었나요? 그럼 그런 류의 만남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만남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인위적인 만남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소개팅이랑 미팅 이런 거를 해봤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둘 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계속 발견해야 되는데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생각만 들다 보니까 오히려 만약에 자연스러운 세팅에서 만났으면 조금 더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사람을 네. 그냥 그 인위적인 환경이 주는 그 부담감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 더 단점만 부각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때 순트님도 네.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공감하세요? 공감하고 그 장소에 가면 소개팅 장소에 가면 네. 내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조금 꾸며내고 이런 네. 모습. 그리고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싶고 나조차 나의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이고 인위적인 것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새 네. 만약에 내가 솔로면 소개팅이라는 방법이 되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왜냐면 소개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의 상대를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에게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알고 있는 사람, 검증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라서 네.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지만 또 막상 제가 솔로라면
소개팅이 또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순트님도 선택을 굳이 하자면 네. 자연스러운 만남이 그쵸. 낫다. 그쵸. 그럼 유랑님이 그런 만나는 형태 같은 건 어때요? 저는 근데 또 다른 게 네. 자연스럽지만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행지 얘기할 때도 네. 실제 연인이나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가 신뢰할 수 없어서예요. 믿을 수 없어서 저 사람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유랑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당근 거래를 하다 만났어? 네. 근데 호감을 느껴서 뭐 다음에도 만나재.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네.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안 만나거든요. 만약에 다음에 밥 한 끼 하실래요? 해도 안 만나요. 무서워서.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감정 같아. 근데 맞아요. 유랑님은 어떻게 극복했어요? 극복하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대한 무서움의 정도가 좀 더 낮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덜 경계하는 편인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또 상대가 신뢰를 보여줬겠지, 본인한테. 뭐 그렇기도 하고 그냥 네. 저도 뭐 첫인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너무 양아치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뭐 딱 보면 아니까 웬만하면. 네,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한번 뭐 만나서 이렇게 뭐 장기가 적출된다던가 이런 일은 없겠다.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친구들도 봐도 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낮은 친구들이 잘 만나고 많이 만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네. 유생님은 어때요? 저는 싫어하진 않아요. 싫어하진 네. 않는데 소개팅 나가기 전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 사람과 약속을 정하면서 연락하는 시간을 되게 짜증스럽게 여기고 네.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만나는 게 좋으니까 만남으로 결정을 하진 않아요?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만나보면 좋겠지라는 정도지 막 너무 좋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개팅이라는 행위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하지만 그 소개팅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선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뭐 처음 보는데 뭐 저는 누굽니다 연락해서 시시콜콜한 스몰 토크들을 해야 되고 약속을 잡아야 돼서 만나기까지가 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럼 유생님도 굳이 선택하라면 소개팅보단 자연스러운? 뭐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조금 제 연애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닌데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저는 사람을 좀 오래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보면서 저는 편안하고 얘기 잘 통하는 감정을 이제 연애 감정으로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우리 친구인데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쵸. 그래가지고 연애 경험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당근마켓 안 됩니까? 당근마켓은 당근마켓의 목적에 충실해야죠. 취재원 안 됩니까? 취재의 목적에 충실해야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우연치 않은 만남인데 네. 본인은 오래 보고 만나는 걸 선호하지만 네. 그 사람이 너무나 적극적이야. 저 몇 번 그런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네. 부담스럽습니까? 다른 분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맞아요. 같아요. 다르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 갑자기 금사빠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은 네. 좀 자존감이 낮아 보이기도 했었고 그 사람이 유랑님 그렇다는 거 아닌가?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괜히 이 사람이 나한테 나의 뭘 보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저는 즐기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이에요? 도대체 뭘 즐겨요? 그러니까 만나진 않아도 날 좋아하네? 이러면서 한쪽에 이렇게 치워두고 그러니까 다른 기분은 사람이랑 좋죠. 어장관리 하시는 그건 스타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주면 그게 나의 호감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이렇게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싫어 그래. 이건 아니고 그냥 뭐지? 나한테 호감이 있다니 되게 좋은 사람이네? 하면서 그 후로부터 좀 지켜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조금 나뉘는 것 같아. 네네.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두고 좀 안 그래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그래. 역시 내가 매력있구나. 그건 아니고 아니요. 근데 그런 사람 있어. 그러니까 본인은 후자에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네. 나한테 마음을 역시 나는 내 외모가 죽지 않았구만. 또 시작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나에게 마음을 표현해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제 호감까지는 아니어도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반대인 사람들도 의외로 있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면
괜히 싫어지는 맞아.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긴 한데 스몰 토크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면 만남의 변화를 조금 알아볼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현대인들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크게 나누면 뭐 아까 얘기 나온 거와 같이 자연스러운 만남 그리고 인위적인 만남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만남은 일단 학교, 직장, 동호회, 뭐 종교시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달라진 거라고 하면 인위적인 만남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 30년 전만 해도 맞선, 미팅, 소개팅, 합석, 중매. 합석? 네. 합석이라 하면 흔히 말해서 헌팅이죠. 썬팅? 헌팅. 헌팅. 썬팅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20, 30년 전에는 나이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바레. 이런 쪽에서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남이 좀 이상하다. 내가 생각하는 만남은 좀 로맨스적인 건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 대단한 정보가가 있는 얘기야? 아니요, 대단한 겁니다. 중매까지 일단 했지만 지금은 이 중매가 소개팅 앱과 결정사로 조금 변화한 추세다. 심지어 근데 20, 30년 전에는 중매도 아니고 그냥 정해준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만추와 입만추에 포함되지 않는 정략 결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뭐 주변에서 추천해줘 지인이 소개해줘서 만났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집안끼리 연결해준 경우도 꽤나 있을 거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아예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신 분들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었나 그러곤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는 좀 중매는 사라지는 추세고 그 중매의 형태가 결혼정보회사와 소개팅 어플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언급한 만남의 형태 외에 또 다른 만남이 뭐 있을까요? 뭐 크게 보면 다 포함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그 순트님이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도 뭐 결과적으로 넓은 범위의 합석. 그쵸. 그쵸, 넓은 범위의 합석. 넓은 범위의 합석이고 당근마켓 같은 거는 뭘까요? 어플이겠죠. 어플이라니요. 왜요? 어플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당근마켓도 그렇지만 요새 리멤버나 블라인드 이런 데서 또 데이트 많이 시켜주고 뭐죠? 그 인스타 DM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더라고요. 근데 굳이 따지면 또 자연스러운 만남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 유랑님이 유랑님이 말씀하신 형태는 제가 그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는데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인스타로 만남을 이어가는 법을 전수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지역에서 괜찮은 분이 사진을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계속 좋아요를 누른대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나의 존재를 인지시킨 다음에 이제 DM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그다음 사진, 좋아요, DM 이 순서가 근데 굉장히 전략적이더라고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분은 이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분이 좀 외모적으로 뛰어나요? 그렇긴 해요. 그래요? 좀 놀라웠어요. 해당되지 않는 말이잖아. 그런 식으로 만남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그런 식의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곤 한데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과거와 달리 현재의 만남이 뭐 형태가 이러이러하게 변화됐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 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각자 생각하는 바가 뭐 예전에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만났다면 지금의 현대인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라든지. 예전에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 좀 많이 맺어진 것 같고 요새는 아무래도 기술이 발달하고 어플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경계가 좀 사라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 이성에 대한 경계선이 좀 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어플을 이용해서 누구를 만나고 아까 유랑님의 경우도 말했지만 그런 거는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아직도 드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나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이 좀 낮지 않나. 그래서 인스타 DM으로 뭔가를 보내도 호감을 표시해도 한번 만나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변화하지 않았나 기술의 변화와 맞물려서 만남의 형식도 변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현대인들이 예전보다 좀 경계하는 그런 수준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에 대해서? 지금 낮아진 거라고 낮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워낙 또 세상에 흉흉한 소식도 많이 전해져 오고 하니까 네. 기본적으로 높은데 이제 그 소개팅 앱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경계심 낮춰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런 소개팅 앱에 적혀져 있는 정보가 100%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네. 즐기기 위해서 만난다? 네네네. 주변에 보면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 주변엔 많진 않아요. 저도. 네. 저도요. 제 주변에는 많아요? 많아요? 굶주린 분들이 꽤 있나 보네요.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표를 준비한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 나는. 네, 저도요. 궁금하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어. 네. 굉장히 신기한 사실들이 많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한데요? 왜 나만 몰랐을까 이런 거를. 나도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세 분은 네. 저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네.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오늘 더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만남의 형태 중에서 오늘날의 만남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개팅 앱이 있고 네. 다른 하나는 결혼정보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20, 3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는 없던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되게 특이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뭐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두 가지 형태의 공통점을 뽑아내 보니까 일단 편리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인을 통해서 소개팅을 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한계도 있고 그 만날 수 있는 지인의 풀도 되게 좁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플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업체를 이용해서 만나는 게 오히려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쉽고 빠르게 만날 수도 있고 해서 편리함이라는 장점이 있고 물론 그에 반면 문제점들도 있겠죠. 뭐 문제점들은 뒤에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먼저 소개팅 앱의 특징을 알아볼 겁니다. 네. 찾아보니까 MAU라 그래서 월간 사용자가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200만 명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엄청 많다. 많죠. 네. 라고 볼 수 있고 소개팅 앱의 특징을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타겟이 되게 세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소개팅 앱이라고 하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그 앱마다 되게 다 차별점이 달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틴더나 글램 같은 것들은 모르십니까? 처음 들어봐요. 두 분도? 틴더는 알아요. 글램은 몰라요. 전 둘 다 알아요. 특히나 틴더는 해외에서 많이 유명하니까 네.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거의 그냥 뭐 제한 없이 다 가입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고 네. 두 번째로는 뭐 아까 유생님이 말씀해주신 크리스천 데이트 같은 경우는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만날 수 있게 이렇게 기획이 된 어플이고 스카이피플이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벌을 조금 많이 보는 그런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정 학벌 이상의 사람들만 받아줬는데 네. 요새는 좀 기준이 완화돼서 학벌 외에도 뭐 재산이라든지 직업으로 이렇게 인증을 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허들을 조금 높인 그런 소개팅 앱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분야의 최고봉이 있는데 골드 스푼이라고 이거는 들어봤어요. 버스 광고에서 많이 봤던 보셨습니까? 것 같아요. 네. 되게 특이한 게 네. 가입을 하려면 배지를 획득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배지가 한 뭐 12가지, 15가지의 이런 세부 항목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인증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학벌이나 몇십억 이상의 자산, 뭐 1억 이상의 뭐 슈퍼카, 뭐 이런 것들, 네. 것들을 하나를 인증을 하면 가입이 돼서 그 안에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 근데 네. 왠지 사기꾼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업체에서 인증을 빡세게 한다고는 하지만 네. 모르는 거죠. 한계가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아만다인가? 네. 아만다 같은 경우는 네. 외모를 별점으로 매겨서 맞죠. 네. 몇 점 이상이면 가입을 시켜준다. 내 외모를요? 네. 그래서 누가 별점을 사진을 줘요? 올리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별점 눌러요. 그러니까 사진을 한
몇 개를 올려요. 네. 얼굴이 제대로 나온 사진을.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회원분들이 내 얼굴에 별점을 매깁니다. 네. 그럼 평균 별점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몇 점 이하면 가입이 안 됩니다. 너무 슬프겠다. 그거 안 해봤어요? 학교 때? 네. 안 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봤네, 해봤어. 그런 게 몇 점이에요? 그런 게 유행이었어. 그 유행이 야 외모 평가 한번 받아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거기서 이성을 만난 친구들도 제 주변에 꽤 있었고 저는 인상적인 어플은 튤립이라는 어플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사진도 안 올리고 오로지 자기 취향만 쭉 올려요. 네, 영화 뭐 취미 뭐 영화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취미 어떤지 이런 것만 쭉 올리거든요. 네. 그거 보고 데이트를 걸 수 있는. 맞아요. 신기하다. 지금 말씀하신 어플 중에선 이게 제일 취향이네요. 워낙 많아지니까 네.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좀 속물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 포인트를 잡아서 가치관이나 네. 취향 기반의 뭔가 어플들도 많이 나오고 네. 하는 추세인데 요새는 또 아까 유생님이 언급해 주신 블라인드 네. 직장인 익명 앱에서 자기를 스스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셀소. 셀소 어떻게 알아요? 저 직장 다니는 직장 커뮤니티에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셀프 소개팅이라 그래서 나는 뭐 키가 몇에, 몸무게 몇에, 직업 뭐에, 뭐 외모는 상중하 중에 뭐 중상이다. 스스로? 짜증나. 뭐 MBTI 뭐다. 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 그러면 이제 연락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안 해봤죠? 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는 그 게시물을 봤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유생님은 아는 거 같고 유랑님은 저도 뭐 있다고는 대략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전 보면서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꼴값이라 생각했는데. 진짜요? 전 되게 멋져 보였어요. 뭐가 자기를 멋져 보일 일까지 있나? 자기를 그렇게 모두가 보는 커뮤니티에 그렇게 소개하면서 누군가와의 만남을 기다린다는 게 전 되게 멋있어 보이던데요. 그 게시물을 본 적 있으세요? 네네. 아 그래요? 네. 저는 되게 좀 별로였는데. 아 그래요? 네. 왜요? 왜 별로인 게시물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뭘 봤어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죠. 근데 네. 그때 느꼈던 감상이 이딴 걸 올려? 이런 느낌. 진짜요? 아니면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막 사랑하는 식의 글을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항상 그 뒤에 있는 심리 기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되게 사람이 고픈가 보다. 애정결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순트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전 그렇게 못할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남이 이어지나 블라인드에서는 그렇게 식으로 올려. 그러면 서로 채팅을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조금 괜찮다 싶으면 카톡으로 넘어가. 그럼 이제 얼굴이 서로 보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고. 네. 근데 카톡으로 이어가지 않아도 그냥 그 안에서 블라인드 내에서 서로를 모르는 형태로 약속을 잡기도 한대요. 만나는 거야. 네. 서로 어떻게 만나요? 일정을 잡아서 약속을 정하겠죠. 장소랑 일정을 잡아서 만나. 그러면 서로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분위기나 느낌을 알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인 중에는 만나서 보통 소개팅이라고 하면 밥 먹고 카페 가거나 맥주 한잔 하고 요새는 좀 이게 단순화돼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블라인드에서는 더 단순화돼가지고 산책을 그냥 10분 한대. 그래서 10분 하고 극한의 가성비인데요. 마음에 들면 이제 더 나가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즐거웠습니다 하고 뭐 각자 갈 길 가는 거겠죠. 진짜 현대인들 같다.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보자마자 한 3분 내에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호감이 없는 사람이랑 막 2시간씩 밥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소모적인 일이잖아요. 곤욕이죠.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한 마음도 드는 게 이게 사람을 알아가는 게 물론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는 건 3분 안에 결정된다고 하고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인연이 돼서 마주 봤을 때 좀 시간을 들여서 서로를 알아보고 파악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게 되게 소중한 경험인 것 같거든요, 서로한테. 근데 그것조차 줄여서 그런 효율을 추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요새 사람들의 되게 씁쓸한 단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어플의 기능이 되게 신기한 기능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어플들이 지인들을 다 배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 괜찮다. 그래서 보통 우려하는 게 내 회사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이 보면 어떡하지? 내가 뭐 이렇게 얼굴을 까고 하는데 좀 민망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들을 다 니즈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어플들이 다 기능을 도입해둡니다.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도록. 그래서 대부분의 어플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신원을 아예 그냥 숨겨놓는 어플이 있는 반면 반대로 신원을 확실히 인증해가지고 네. 사람들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어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BTI나 네. 가치관 같은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독창적으로 내세워서 고객 유치를 하려고 하는 어플들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써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의외로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돈을 엄청나게 쓴대요, 여기에. 그러니까 돈을 왜 쓰냐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보고 싶으면 돈을 쓰게 하는 과금 구조를 가진 어플도 있고 네. 나아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려면 과금을 해야 되는 또 어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어플을 사용하는 목적이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목적이라면 의외로 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해도 돼요. 아, 또 이해됩니까? 네. 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몇 사람을 보고 뭐 짧은 만남을 가져보고 근데 뭐 호감이 조금만 더 어떤 부분이 채워지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또 막 찾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인식이 네.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뭐 어플로 만났어 라고 하면 뭐 대놓고 야, 그런 데서 사람을 만나? 어떻게 믿어? 뭐 이런 사람들은 많진 않잖아요. 예전보다는 네. 많지 않지만 네. 마음속으로는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단 말이죠. 맞아요. 그것도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에 하나 여기에서 만났어. 새로운 네. 사람을. 네.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어플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조금 속물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뭐 일회성 만남을 네.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의 차원으로 다가가는 측면도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자기 가치관에 좀 내보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얼굴 평가에서 매치되는 그런 어플 같은 경우는 정말 얼굴을 보고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아까 골든 스푼 그런 건 이제 재력 뭐 이런 거를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플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내보이는 그런 발언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드러내보이는 게 좀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닐까 하는 뭐 생각이 예를 들어 들어요. 나 골드 스푼에서 이번에 한 사람 만났어? 라고 하면 왜 이렇게 새침하게 얘기해?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너 거기 가입할 수 있는 정도 돼? 혹은 그거랑 동시에 그 사람 그럼 돈 많겠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면 어쨌든 지인이라는 사람이 걸려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해서 만남을 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플은 내가 얼마든지 쉽게 탈퇴할 수도 있고 어플만 지우면 사실 이 사람이랑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되는 사이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다 보니까 더 가볍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가장 큰데 사실 신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플에서 만나는 만남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어플 내에서 신원을 입증하는 시스템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거를 마음먹으면 사실 다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만난다고 해도 만나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든 연락을 끊으면 어플을 지우면 또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도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실제로 무슨 어플에서 90%가 남자 가입자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비가 또 안 맞게 되면은 그래서 뭐 여성 그 가짜 가입자를 뭐 씹어놨다 그랬나? 하여튼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느끼는 남녀 성비랑 업체가 공개하는 남녀 성비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틴더나 글램 같은 공개적으로 가입을 받는 어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덜한데 조건이 있는 어플들은 자기네들 성비가 오히려 여성이 많다라고 주장도 해요. 아니면 대부분 비슷하거나. 근데 아마 사용해보신 분들은 되게 공감을 못할 게 일단 여성분들은 무언가를 올리면 연락이 후두루루루 하면서
수도 없이 옵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녀 성비가 이게 5대5가 말이 되냐. 뭐 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체 쪽에서 조작한 걸 수도 있고 무언가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업체도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 내가 이거를 이용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예전에 솔로 대첩인가? 솔로 대첩이라고 네. 해서 거기 대부분 남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물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신뢰, 뭔가 위험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그런 걸 쉽게 못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한국 소비자원 조사를 보니까 소개팅 어플을 사용해 보신 500분을 상대로 얘기를 해봤는데 49.8% 정도가 앱을 사용하다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게 꽤 높은데요? 절반이네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하고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피해 같은데 네. 세부적으로 보면 원치 않는 연락이 지속된다. 그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두 번째로는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을 시도한다. 그것도 큰 문제인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그렇죠. 이런 쪽의 피해를 한 절반 정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플을 활용해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다. 근데 아무래도 소개팅 어플이 오죽순으로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사용 빈도도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나 아니면 기회 자체가 기회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같은 결에서 사람들이 너무 바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이 살고 어떤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의 어떤 삶이 무게가 너무 크니까 무슨 연애야 라고 생각하면서 맞아. 그리고 어디 내가 지금 놀 시간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만남의 기회 자체가 좀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혼정보회사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일단 결혼정보회사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는 혼인율과 무관하게 그 사용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듀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만 명 가까운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뭐 가격은 성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뭐 대략적으로 보면 한 5회 기준 4,5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비싸네요. 뭐 업체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럼 평균적으로 한 번 만나는데 업체에만 100만 원 정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다고 하고 뭐 업체마다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꿀리지 않는다 하면은 비용이 낮아지거나 만남의 빈도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조금 이 스펙이 결정사를 통해서 인생을 역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용이 높거나 만남의 횟수가 적겠죠. 그래서 한창 인터넷에 그 표가 떠돈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등급표. 등급표 얘기가 나오면 이제 결정사 직원분들은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런 거 없다 라고 하십니다. 또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없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매일 듣는다면서 정말 없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아마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가 등급표가 없을 뿐이지 머릿속에는 다 그려지고 업체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무언가는 있겠죠. 그런 게 있어야 단가를 낼 수가 있으니까. 심지어 그 결정사 같은 경우도 남성의 가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대요. 그래가지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공짜로 가입을 자꾸 시켜준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요? 이거는 오히려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유생님이 말한 것 중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소개팅 어플 같은 신뢰할 수 없는 형태의 만남을 조금 두려워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결혼정보회사는 지금의 결혼정보회사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소개팅 어플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결혼정보회사로 넘어와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여성의 그 회원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근데 그 결정사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좀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스펙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괜찮은 조건을 갖고 계신 여성분들한테 먼저 접근한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연락을 해서 공짜로 가입시켜줄 테니 들어와라 하면은 가입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남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남성이나 괜찮은 여성한테 접근해서 가입시키는 건 똑같은데 아마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조건 자체가 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봐요.
예를 들어서 결혼정보 회사의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해도 가입하려면 뭐 직업, 자산, 그리고 부모님의 자산, 뭐 외모, 그다음 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여성들은 많은 조건이 없어도 사실 외모가 뛰어나면 가입이 되는 그런 조건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듀오, 가연 이런 대중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회원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그거와 조금 다르게 노블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남녀 비율이 한 5대5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추세긴 합니다. 그 본인들이 맞추는 것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자체로. 근데 이제 소개팅 어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성비는 좀 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결혼정보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보장된다. 네. 일단 인재 풀을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재풀이요? 인재풀이죠. 인재예요, 인재. 고객 관리를 굉장히 빡세게 합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네.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만남을 이어줘. 근데 깽판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러면 매니저한테 혼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예 블랙리스트로 가거나 뭐 환불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의 진행이 되고 최소한 그 만남의 시간만큼은 매너를 지켜야 다음 만남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니저의 파워가 네. 은근히 셉니다. 이거 가지고 좀 얘기가 많아요. 왜 많냐고 하면 결혼정보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빨리 만남을 성공하게 되면 손해예요. 그쵸. 그 사람이 계속 결제를 하게 해야 돼. 네. 그래서 그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을 내보내서 네. 만날만 한데 다음번에 만남도 더 괜찮은 사람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품어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적당한 분들을 내보내.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해. 이게 맞나? 그럼 마지막에 또 괜찮은 사람을 내보내서 그 다음 결제를 또 유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네. 이거는 뭐 알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부 고객층들의 후기다. 근데 충분히 그럴만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음모론 같은 건데 결혼정보회사에서 배우들을 관리하고 있진 않을까요? 배우? 배우들. 예를 들면 첫 번째 내보내서 호감을 비출락 말락해서 간질간질하게 만든 다음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매출을 늘리려는 시도도 뭐 모르겠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시도기도 하고 실제로 그리고 사람마다 가입비가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직이다 라고 하면 돈을 안 냅니다. 맞아 그렇다더라고요. 용돈을 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날 이 장소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셔주세요. 제가 데이트 비용에 추가해가지고 한 2-30만 원?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 많아요. 그건 사기잖아요. 사기라고 뭐 볼 수는 없죠. 뭐. 그러니까 그 피해보는 사람이 사실 없어. 그쵸. 그렇네요. 예를 들면 상대도 전문직을 그래도 일회성으로 만나보는 것도 그 사람이 그러려고 결제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어쨌든 이 사람과 관계 발전이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만나는 것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한 유부남한테 이렇게 해달라 이런 건 아니겠지. 아니 근데 그 사람 나가달라는 사람한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이거는 조금 아니잖아요. 그 회사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게 드러나진 않지만 일부 전문직 그 회원분들이 하신 후기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다. 근데 그러니까 그 전문직 분들도 어쨌든 만남을 원하시지만 그렇죠. 이제 만날 때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그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직인데 나는 연애할 생각도 없는데 그런 거를 알바로 하는 사람은 없겠지. 시간도 없는데 그런 짓을 왜 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결혼정보회사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가입을 하려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매니저를 통해서 이런 기회도 받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럼 이게 성사가 되면 업체한테 또 추가금을 내야 되나요? 업체마다 다릅니다. 성혼비가 있는 데도 있어요. 성혼비가 있다고. 결혼하면요? 결혼하면 그 업체한테 어느 정도의 사례를 해주는 그런 게 공식적으로 정해진 곳도 있고 아니면 아름아름 매너라고 뭐 팁 주듯이 그런 식의 하는 데도 있고 그 중매비처럼 근데 그런 식의 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성혼비 없습니다.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걸로 광고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고 성혼율이 한 15% 정도? 높네요. 꽤 높네요. 낮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물론 업체 주장 그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래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장점들도 있는데 결혼정보회사는 아무래도 신뢰도는 조금 높지만 아무래도 그만큼 비용이 높다는 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아무래도 조건을 좀 우선시하는 만남이 되기가 쉽지 않나. 네. 물론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뭐 가입할 때 이렇게 조건을 나누고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일반적인 소개팅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풍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좀 해보고 싶으십니까? 뭐 결혼정보회사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개팅 어플이든 전혀 경험해보고 싶진 않으세요? 결혼정보회사는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굳이 나를 그렇게 등급을 매겨가면서까지 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네. 그 회사 다닐 때 업무 차원으로 결혼정보회사를 방문해서 네. 좀 높으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쪽 뭐 이사라든지. 근데 얘기를 해봤는데 설득이 됐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충분히 해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특히나 거기서 강조하는 게 여성분들은 나이가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등록을 할수록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그 빈둥님은 아직 그 남성치고는 어리시니까 여유가 있지만 동기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여자 동기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결혼을 빨리 하고 싶으시다면 오히려 소개팅보다는 업체를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홀딱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 자체가 너무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반감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반감이 들 수는 있어.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소개팅과는 뭐가 그렇게 다를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개팅이랑 맞선은 다르다고 느끼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 맞선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추구하는 바가 그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게 뭐 대단한 정보라고?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유랑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너무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관처럼 네. 가치관으로 정해져서 거기서 소개하고 이러는 건데 자연스러운 만남에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 네. 근데 저는 인간적인 면모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편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제가 선호하는 제 취향의 이성이 그 업체에 등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고 누군가와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고 믿을 만한 누군가를 빨리 찾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런 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라고 했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좋다고 할 때는 전 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분명히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 없는 조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 갖춰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만나자마자 뭐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 보면서 눈을 기르고 그런 사람 중에 뭐 운이 좋다면 인성이 좋고 나랑 잘 맞는 취향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 저는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만남을 자꾸 강조하시네요. 만남을 하는 것 자체가 쓸모없는 행위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오히려 아까 저희 계속 얘기했잖아요. 현대인들 막 바쁘고 효율성 추구하고 막 10분 만나고 결판 내고 이렇게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런 세상에서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것은 네.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정보회사 혹은 소개팅 어플이 아니더라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선택하지 않는 걸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이런 플랫폼이 아니면 전혀 만남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업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개교환센의 광고주님들을 모십니다. 저희의 공식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광고주님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 네 패널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곳곳에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함께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으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제발 연락이 오길 바라며 광고 홍보 끝! 그래서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부터인데 네.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 앞에서 너무 털어가지고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저는 우리 사회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내 패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만남이나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랑의 형태가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고 뭐 소개팅 어플 같은 거 많이 하지 않느냐? 결혼정보회사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요새 애들은 연애나 만남에 대해서 되게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뭐 M4세대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게 상반되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사랑에 조금 소극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반대로 적극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근데 그 뉴스 기사에서 비율을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찾아본다기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2030 그 미혼 남녀가 연애하고 있는 현재 연애가 진행 중인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20대 초반으로 가면 또 20%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네. 비율이. 그러니까 실제 연애하는 것조차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뭔가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 일회성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는 그냥 뭐 그렇죠. 더 가벼운 만남을 더 추구하게 되겠죠. 그럴수록 내 그러니까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만. 네네. 어떠십니까? 꼭 결혼만을 목표로 사랑을 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변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는 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어플이나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동시에 현대사회가 되면 될수록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이게 네.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만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어른들도 생각을 하셨고 결혼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본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랑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조금 더 많은 선택지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아까 방금 신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결혼을 해야 된다던가 그거를 어린 나이에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네. 만남의 형태라든지 방법도 조금 더 다양화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식의 압박들이 사라진 게 그러니까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덜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에서 눌려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게 제 친구들 중에 남자인 친구들 보면 연애를 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이제 소개팅 할래? 아니면 뭐 누구 만나볼래? 라고 물었을 때 네. 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누굴 만날 지금 여유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미래를 상상해 봤을 때 네. 내가 자리 잡지 못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행복한 그런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주저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소개팅 앱이나 결정사 같은 경우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정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결혼합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광고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정도의 스펙 갖고 있지 않으면 결혼해도 의미가 없어요. 라는 그런 느낌을 준 것 같고 그 소개팅 앱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얼굴 보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뭐 연애 누가 잘할 수 있겠어? 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을 자꾸 심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 업체가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부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조건을 먼저 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추구하는 사람과 혹은
뭐 내가 너무 바쁘고 이런데 그냥 일회성 만남으로 하룻밤 이렇게 함께할 사람을 찾는 소개팅 어플 사용자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유생님이 했다는 건 아닌데 네. 문득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왜 지금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볼까? 이게 이상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은 사람들,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이런 조건도 안 되고 그럼 그렇게 이런 외모도 거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든 뭐 프로포즈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좋아할까라는 그런 자기 검열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업체한테 우리가 불만을 내비칠 수 있는 거고 업체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자꾸 회자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 가치관을 자리 잡을수록 개인한테는 참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요. 이게 근데 어느 한 곳이 그렇게 주도한다기보다는 큰 흐름 속에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또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는 거잖아요. 현대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도 있는 거고 그게 또 뭐 어떤 영향이 있든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을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흐름 자체를 사랑이라는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연애를 하고 뭐 사랑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변화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되게 이상적인 발언이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작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 이런 어플이라든지 업체가 생겨난 목적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측면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네. 그렇네요, 진짜. 업체가 저는 그래도 사실 뒤에 얘기할 게 산더미거든요. 그래요? 시간 분배를 실패해가지고 준비해 주셔야 되나? 심화 버전에서 하시죠. 월간 인서트를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 제 시간 가져가세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 예전에 저희 순트님 에피소드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조금 별개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만남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준비해봤고 나아가서 저희 내 패널부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실제로 결혼정보회사나 소개팅 어플 외에도 요새는 아무래도 혼인율이나 아니면 출생률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 측에서 이런 만남을 이어주고 있는 시도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요? 네, 최근에 뭐 서울팅이라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이제 좀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 욕 한바탕 얻어먹고 이제 좀 사업을 접긴 했지만 서울 시민들끼리 맺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세금을 왜 거기다 쓰냐. 그러니까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데 왜 그거를 내세워서 해결책의 일부로 소개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욕을 왕창 먹고 접은 사례가 있고 실제로 접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계사에서 템플스테이에서 나는 솔로가 아니라 나는 절로라는 남녀 10명씩 모아가지고 만남을 좀 조성하는 뭐 이런 식의 근데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불교는 결혼 안 하시잖아요. 스님들. 그런 거랑 상관없대. 본인들은 하실 줄 알 것 같아요. 근데 지방에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솔로몬의 선택 해가지고 100명씩 섭외해가지고 하고 성남을 지방이라 볼 수 있나요? 성남 외에도 성남은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그 외에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서 결혼까지 가면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시도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여전히 있어. 이거를 세금으로 쓰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거를 지자체에서 굳이 할 일인가 이런 식의 얘기도 있지만 이것도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월간 리스트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대해보겠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뭐 우리 시대의 젊은 친구들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저희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간단하게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떠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나 이런 만남에 대한 가치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는 이런 업체를 정말 경멸할 정도로
저게 왜 있어야 되며 저게 우리 사회의 연애나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흔들고 있으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그런 업체도 필요한 분들이 아까 빈둥님 말씀하셨지만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저런 데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사람들이 계속 변화할 것 같고 변화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갖춰진 뭐 소개팅이나 업체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날 거잖아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만남이든 그런 마음이 제일 존중되는 만남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 그 미국 하이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우리 학교에서 누가 제일 뭐 섹시하고 핫하고 뭐 얘기들 막 되게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낌이 없는 그런 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문화가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연애하거나 뭔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뭔가 금기시돼 있고 꽁꽁 숨겨야 되는 그런 마음이고 이런 생각도 이런 생각으로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문화가.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냥 소개팅 앱으로 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창구들이 많이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내 조건들을 맞춰가지고 결혼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것까지 가는 것도. 그래서 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사실 네. 그런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맞아, 예. 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날 드러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되게 공개적으로 그냥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이 많다 보면은 네.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뭐 이분들의 비즈니스니까 제가 이런 게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사랑이라든지 결혼에 다다르는 그런 만남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어플이든 결정사든 가입하는 사람들의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도 다양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센트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그 본질은 동일한 거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또 다른 형태의 뭔가가 나타날 텐데 어쨌든 결국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면 그쪽을 지향해서 더 가는 추세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바람이 남는 것 같아요. 여러 생각이 드는데 네. 결론은 사랑하자는 거. 그게 다가 아닐까. 한 가지만 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돈 많이 벌려고 하시지 말자. 인생 역전을 꿈꾸지 말자. 그것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회사 업체 측면에서 그거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여러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뭐 새로운 만남 형태에 대해서 문제점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네. 이거를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거 전에 본인에게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좀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주말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소개팅이다. 다시 한번 안 어울린다. 저 발언을 하는 행위는 네. 뭐 어떠한 형태로의 만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주말편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